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 합쳐서 우리 의무법정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실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도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실제 실무에 나갔을 때 공신력이 불인정되느냐, 어떻게 응용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자, 56년 만에 대법원에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우리 그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공부하셨는데 간단히 파악을 해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토지나 건물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 없이 등기필증, 인감 등을 위조해서, 자, 등기필증은 등기필 정보 이렇게 바뀌었죠? 자, 또 인감 정보 이렇게도 불러요. 등기필증, 인감 정보, 등기필 정보 등을 위조를 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요것은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잘 모르는 선의의 지3자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럼 이때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와 명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느냐? 있죠. 등기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신뢰, 법원 등기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지3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의 지3자는 전전 거래도 확인을 해야 되느냐?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부동산 전문가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요거를 갖다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20% 내지 30%의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럼 이때 결국 원소유자는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를 주장할 수 있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분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이라도 손해가 발생됐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불러요. 나는 어떡하라고.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분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연락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노래를 불러야지. 돌아와. 무슨 노래?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공신력이 불인정된 결과 무효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 물권 거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요, 공신력이 불인정되므로 선의3자가 보호가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이분을 보호하는 측면,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공신력을 인정해야 되고, 권원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위조해서 등기하는 게 가능한 게 뭐예요? 우리 공부하셨죠?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걸 실질적 심사주의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자, 그럼 먼저 우리 공신의 원칙 생각해 봅니다. 공신의 원칙. 자, 공신의 원칙 생각해 보시는데, 등기의 공신이란 어떤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 자의 신뢰가 보호되는 등기의 효력을 말합니다. 공실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 거래 안전은 보호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결과가 되며 독일 민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실제 사례를 확인해 봐요. 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그게 위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공실의 원칙을 불인정하게 되면 구제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들여서 법원 경매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황당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자, 법원 경매 등을 통해서 낙찰받았는데 법원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 사항이냐 실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사례 1입니다. 어른 몇 해 전에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 쓰고요. 갚지 않게 되자 신용금고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분은 경매에 참석하여 어렵사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작년에 갑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패소해서 그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는 말소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을은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지만 저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제가 경락대금으로부터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꾼인 을 또는 배당금을 받아간 신용금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이 비용도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설사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을과 신용금고는 현재 파산 상태인데 둘 다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경락 대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분은 저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자,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등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민원이 접수한 등기 신청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터질지 모르는 등기사고에 대비해서 등기관 1인당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고 이번엔 사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정수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2년 전에요, 병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패소했다는 겁니다. 패소 이유는 정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병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말소되었고 저는 부동산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제가 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도
정한테 받아야 하는데 정의 재산이 없어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원의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관, 등기공무원의 과실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사례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싼 값에 좋은 부동산을 낙찰받기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추운 날씨에도 입찰 법정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위에 두 사례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결론은 딱 떨어지는 구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등기 원인이 무효로 밝혀지면 기왕에 완료된 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전득자, 피해자 앞으로 된 부동산 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고 전득자는 부동산을 결국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등기관의 과실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 원금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으나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기도 힘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겨우 승리할 수 있고요. 위조범들의 위조 실력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등기관의 과실을 입증하여 승소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또한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꾼인 을, 정 또는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원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들의 재산이 없을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므로 경매 대금 또는 매매 대금 전액을 떼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혀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불인정되기 때문에, 즉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공신의 원칙은 잘 알고 계시죠? 자,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을 믿고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원칙이죠. 자, 공신의 원칙이라 함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 등기, 점유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그 결과 선의취득제도도 인정되죠. 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법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불인정,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입법 당시 58년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를 해할 수 있다라는 염려에서 했습니다.
더욱이 등기부에, 자, 등기부는 등기상 증명서로 개정이 됐죠. 진실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있지 않았던 해방전의 사정,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기부의 소실 등이 빈번했던 한국전쟁 전후의 어수선한 시대 상황에서는 등기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실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등기의 공실의 원칙 인정하거나 등기보험제도, 우리 권원보험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부동산 등기에 정비에 힘쓴 결과 2002년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등기 업무의 재정비로 등기부에 누락된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예전처럼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의 투명성도 그만큼 확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민법이 독일 민법을 개수하면서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실의 원칙을 배제했던 것은 과거에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등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등기 절차도 엄격해지고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전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에 있어서 공실의 원칙을 이제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공실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시 방법을 시정하여 등기와 권리 관계를 합치시키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기에 당장 공실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동산 등기 보험제도, 권원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제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한 달에 약 25만 건 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 중 한두 건꼴로 위조 등의 사유로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어 말소 등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국민 중 누군가가 위의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입었다는 말입니다. 최근 5년간 등기 서류가 위조되어 말소된 등기 건수는 76건이나 된대요. 자, 부동산 취득 시에 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현행법 하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셈이에요. 러시안 롤렛 게임과 같이 운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는 없고 당하는 쪽에서 혼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운이 없는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분산하여 짐을 조금씩 나눠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등기 건수마다 거래 대금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등기보험, 권원보험 얘기하는 거죠. 위와 같은 피해가 생길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피해액을 등기보험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에 비해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 말소 건수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신청 시에 등록세를 받을 때 거래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 납부케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적은 보험료로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신뢰를 둔 곳에서 신뢰를 차지한다라는 법원이 있어요. 국가 등기 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등기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는 등기 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신뢰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든지 등기 보험 제도를 신설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시의 원칙입니다. 공시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물건의 소유권 등의 물건의 어떤 표상, 인식을 갖추라는, 표시를 갖추라는 원칙이죠.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 점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공시 원칙이란 물건의 생성, 취득, 변동 등에 관한 내용을 점유나 등기 등을 통하여 대의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크게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로 구분하죠. 자, 우리 자격증 취득 과정에 많이 공부하셨죠? 자, 대항요건주의는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이나 등기 없이, 등기 등이 없더라도 물권 변동을 내용을 하는 당사자의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외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래 관계를 어떤 표상, 인식, 표시를 갖추라는 원칙, 이게 공시 원칙이죠. 자, 성립요건주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요.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도 매수인이 소유자로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 변동과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설사 잔금을 안 줬다 하더라도 등기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매도인과 제3자의 관계는 물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등기의 공신력 부여입니다.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를 했어요.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제도에 56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등을 우리 부동산 전문가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 효과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민법상의 원리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요.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사항은 완전히 바뀌죠.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사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5, 6년마다 하는 행사라고. 계속 불인정될 거라고. 연구에 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런 분도 있어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입니다. 문제 있죠. 우선 자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된 후 56년이나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 초기에 비해 부실 등기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급증한 상황에서 공신력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자,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천만 건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의 경우 2012년 1055만 5130건, 2013년 1070만 4278건, 2014년 1127만 63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1997년 735만 2569건에 비해 300만여 건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300만여 건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원과 국토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 이거 우리 알아야 되죠? 요거와 함께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오르지 않도록 등기관의 기입 오류를 방지할 방안도 연구합니다. 자,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지능형 업무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업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부실 등기로 인해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등기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폰, 인터넷 등으로 등기부 발급, 등기부 열람하는 방법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는 등기상 전부증명서로 용어가 바뀌었죠? 자, 우선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시면 됩니다. 자, 집
집합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폰을 꺼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직접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인터넷 사이버 강의를 듣는 분들도 폰으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시면 등기부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에요. 경명으로 쓰실 때는 열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등기부 발급하고자 하는 곳에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자, 아파트는 부동산 구분해서 집합 건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해보면 쉬워요. 근데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상단의 사진 중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아래 사진 중 좀 있으면 사진 나와요. 현재 유효사항 빨간 박스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실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폰을 통해서. PC 없는데 폰을 통해서 들어가면 돼. PC 없는데 그러지 말고, 컴퓨터 없는데 그러지 말고. 말소사항 포함 지워진 등기부상 권리도 같이 출력한다는 의미.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바일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폰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유능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폰을 통해서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현재 유효사항, 그거는 살아있는 등기부상 권리만을 출력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받아 볼게요. 아래 빨간 박스 좀 있으면 확인하시면 되고, 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 저는 미공개로 진행을 했어요. 선택이 끝나면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선불, 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해 줍니다. 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요거 가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폰으로 법인 등기 열람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소창, 요거 치시면 돼요. 자,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실습하도록 돼 있어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 하셔도 되고, 비회원 열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 클릭하시고 열람하기 클릭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빨강 테두리 안에 보시면 등기소 해당 지역 편하게 전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구분,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등등 아주 종류가 많아요. 등기부 상태, 본지점 구분, 상호, 정확한 상호를 입력하셔야 돼. 선택을 완료하시면 검색 클릭하시고, 세 번째는 법인 등기부 열람하시고자 하는 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등기 기록 구분 선택 중 등기 기록 종료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다섯 번째, 열람할 등기 기록 항목 선택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지점, 분사무소, 지배인, 대리인 필요시 선택만 하시고, 다음 여섯 번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대부분 미공개하고 다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열람 항목이 맞으시면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고, 여덟 번째, 이제 결제만 하시면 돼요. 열람하시려는 법인 등기가 맞으시면 결제하기 클릭하십니다. 결제 금액은 700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오신 분은 노트북으로 하셔도 되고, 노트북이 없는 분은 폰으로, 우리 휴대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 번만 해보시면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폰을 통해서도 착착착 확인하고 검색이 가능하니까. 자, 부동산 등기 실무 제1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